자, 문제 원하는 거 뭘까요? 일단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작업.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한 묶음씩 10번 해야 돼요. 근데 조건으로 이제 while문 이중으로 써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가 한 세트,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좀 문제를 한번 축소해 볼게요. 뭐 이거 출력 서식은 좀 지우고 자, 이렇게. 그러면 이거 출력하면은 1, 2, 3 나오겠죠? 간단하죠? 여기까지 줄바꿈 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번씩. 이러면 이제 1, 2, 3이 10번씩 나옵니다. 이러면 문제의 답인데 일단은 비효율적이죠. 출력문을 이제 3 곱하기 10 해서 30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1, 2, 3을 좀 똑같은 거 출력하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복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일단 이거 하나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출력할 건데 내가 만약에 i라는 변수를 알고 있습니다. i는 1이라고 할게요. 1로. 그러면 이 i를 활용해 가지고 1, 2, 3을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얘는 그냥 두고 i를 이용해서 할 거면 반복문 쓰면 되죠. i가 1씩 증가하게 하면서 1부터 3까지 그러면서 i를 반복하면서 출력하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쓸 때는 초기, 종료, 스텝 이런 식으로 먼저 기본 구조 완성한 다음에 반복할 내용을 쓰라고 말씀까지 드렸고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1, 2, 3 똑같이 나옵니다. 4는 왜 출력이 안 될까요? 그러면 출력하고 있는 거는 i 값이죠. 근데 i 값이 4가 나왔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 조건식이 3이라는 뜻인데 i 값이 4일 때 이 조건식 거짓이죠. 논리에 안 맞아요. 틀린 값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i가 4일 때 여기서 1 증가해서 3에서 4가 됐을 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조건식 검토하고 거짓 나왔으니까 탈출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가 0이고 일단 포함관계가 없이 10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0부터 9까지 나오겠죠? 0, 9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복하는 거에서 i가 아니라 1입니다. 1. 그럼 뭐 0부터 9까지니까 10번 나오고 말겠네요. 1이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죠? 10번 나왔습니다. i는 무조건 뭐 반복할 거에서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쪽에 있는 것만 이 반복문의 실행 횟수만큼 안쪽을 실행하겠다니까. 자, 그러면 다시 기본 꼴로 돌아와가지고요. 자, 이때는 그냥 1부터 10까지 i 1씩 증가하면서
i값 출력하는데 i값 증가하니까 1부터 10까지 나오겠죠. 10번 실행하는 반복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렇게 먼저 기본적인 구조를 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구조 완성하고 나서 이제 반복할 거, 내가 반복하려는 거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i의 역할은 뭘까요? 반복문의 재료예요. 반복문의 재료인데 1씩 증가하는 재료입니다. a 값은 이 반복문이 돌면서 계속 변화해요. 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3으로 자, 여기서 이 출력문 3개는 내가 반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1부터 3까지 i 값 증가하면서 반복하니까 i가 1일 때 이거 출력문 3개 한번 실행하고 i 값이 2일 때 이거 또 실행하고 i 값이 3일 때 출력문 3개 실행하고요. 그러면 출력문 3개니까 3번 실행해서 9번 나오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1, 2, 3 이거 한 세트가 5개 나오는 거고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5묶음 맞죠? 그러면 1, 2, 3을 10번 반복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i 값은 이때 i 값은 몇이길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행했을 때 i 값은 10이고 마지막에서 10이었으니까 하나 증가해서 11 되고 다시 위로 올라갔더니 11이 10보다 이하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얘는 거짓이죠. 그래서 탈출하고 끝나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러면 좀 더 편해졌죠. 처음보다는 1, 2, 3을 10번 반복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떨어뜨려 놓고 이것만 보세요. 출력문 3개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또 보면 1, 2, 3 출력하려고 이 3개를 쓴 건데 그쵸? 대신에 이제 1, 2, 3을 출력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쓰는 게 훨씬 낫죠. 똑같이 반복문으로 한번 써볼게요. int 이번에는 j를 재료로 쓰겠습니다. j는 1부터 이 과정을 반복문 while로 나타내려는 겁니다. j가 3일 때까지 j는 1씩 증가하면서 출력하는 거니까 j 값을 출력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2개만 따로따로 놓고 얘 실행했을 때 이거 실행했을 때 결과 어떤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결과는 똑같죠? j값 1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면서 출력하니까 처음에 돌 때 1일 거고 2, 3 출력하고요. 그쵸? 여기도 똑같이 그냥 1, 2, 3 출력하고 똑같죠? 결과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이거 결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잠깐 주석 처리해두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1, 2, 3을 10번 반복하는 건 똑같습니다. i가 자, i가 1일 때 참이죠. 안쪽 실행하는데 j가 선언됐고 j는 1이고 1이 3보다 2하니까 참이어서 실행하고요. 증가하고 또 올라가고 참이니까 실행하고 증가하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이 안쪽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이 거짓이 됐다. 그러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데 얘는 주석이 있으니까 무시하고 i 값 1 증가해요.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죠. 바깥쪽 while문. 그래서 여기서 이제 i는 2니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또 근데 참이죠. 그럼 또 안쪽 실행하는데 j가 1로 다시 선언됐고요. 이런 식으로 또 아까 안쪽 반복문 반복하고 거짓일 때 다시 나오고 i 값 1 증가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요. 마찬가지로 이 바깥쪽에 있는 이 while문 있죠? 여기까지 이 while문도 조건이 참일 동안 이 안쪽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쪽. 근데 또 보니까 반복문이 있네요. 이 반복문도 마찬가지로 참일 동안 계속 실행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행해보면 1, 2, 3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다섯 묶음, 여섯 묶음, 일곱 묶음, 여덟, 아홉, 열, 1, 2, 3, 10번 잘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중 while문을 사용했죠. 보면은 while문 하나 큰 거, 바깥쪽 큰 while문 안에 작은 거 들어 있습니다. 이걸로. 이게 이중 while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J 이걸 만든 거를 밖에다가 큰 while문 밖에다가 놨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이때는 1, 2, 3 한 번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처음에 int랑 ij, int ij 둘 다 만들어졌죠. 1로. 그러면 i는 처음에 1이에요. 참이네요. 안쪽 실행하는데 이 안쪽에 반복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 반복문은 j를 이용하네요. j를 이용하는데 j는 1이니까 참이죠. 이미 안쪽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j 1이니까 출력하고 1 증가해서 2가 되고 올라가고요. 2죠. 이번엔 참이니까 또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증가하는 거고 다시 올라가고요. 3인데 참이죠. 안쪽 실행해서 3 출력하고 근데 j1 증가해서 4가 되고요.
근데 바로 안 나가는 거 아시죠? 바로 안 나가고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조건식 검사해요. 4가 3 이하인지. 거짓이죠? 그래서 탈출합니다. 조건 거짓이니까. 탈출하고 나왔더니 i값이 1 증가해요. 위로 올라갑니다. 2가 10보다 이하니까 참이죠. 그럼 또 안쪽 실행되는데 여기서 j 이 조건식 j 몇으로 봐야 돼요? j의 값. j는 이때도 4예요. 왜냐면 4인 채로 이 반복문이 끝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안쪽 참이어서 조건식 참이어서 안쪽 도는데 j값 그대로 4잖아요. 바뀐 적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바깥쪽 반복문이 끝날 때까지 j의 값은 계속 4로 동결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j값 출력해보면 돼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보세요. 1, 2, 3 한 번씩 출력하고 j값 계속 끝날 때까지 4잖아요. 초기화를 안 해줘서 그런 겁니다. j값 초기화. 이 안쪽에 있어야 초기화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행했을 때 잘 나오죠. 그리고 j는 4일 때 계속 안쪽에 있는 작은 반복문을 탈출합니다. j값이 4가 됐을 때 거짓이니까. 그리고 그때 j값을 출력한 거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일단 이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쉽게 해보기 위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i가 몇일 때 i가 몇일 때 이 반복문을 출력하는지까지 돌려보면 나오죠. 바깥쪽에 있는 큰 while문 i가 1일 때 안쪽에 있는 while문 하나 돌아가지고 1, 2, 3 출력하고 i가 2일 때 1, 2, 3 출력하고 3일 때 1, 2, 3, 4일 때 1, 2,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i 값이 10일 때까지 반복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조건문의 조건식이 거짓이 될 때까지 결국은 반복하는 반복문이니까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보죠. 지금 2중 while문이죠. 3중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이건 일단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이 안에서 int k라고 할게요. k는 1부터 while k가 3 그리고 이거 제일 바깥에 있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3으로 할게요. y가 k가 3일 때 k는 3까지 1씩 증가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k 값을 출력할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반복문 총 몇 번 실행될까요? 눈으로 한번 좀 빠르게 돌려보세요.
이 반복문. 자, K는 몇 번 실행될까요? 이 K의 실행 횟수가 결국에는 이 반복문의 전체 반복문의 실행 횟수입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일단 while문이 3개 보이니까 영역을 3개로 나눠 보면 돼요. 저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중간 while문을 B 영역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있는 거, 제일 안쪽에 있는 while문을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출력문 몇 번 실행한다고 했죠? 그건 아직 말 안 했죠. 일단 이 C라는 영역 안에서 이 출력문 몇 번 실행하죠? 1부터 3까지죠. K가 1부터 3까지. 그러면 C라는 영역 안에서 3번 실행됩니다. 그리고 C에서 3번 실행되는 게 B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 B, 이 B라는 while문은 몇 번 실행하죠? J를 재료로 쓰고 있으니까 J가 1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면서죠. 그러면 J가 1, 2, 3일 때 이 반복문을 시행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C를 3번 반복하겠죠? 3번. 그러면 3 곱하기 3인데 아직 이 반복문이 또 하나의 반복문에 갇혀 있죠. 그러면 이 B라는 반복문은, 그러니까 이 전체 영역이에요.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안까지. 얘는 몇 번 실행될까요? 재료가 뭔지 보면 돼요. B를 감싸고 있는 반복문의 재료가 여기서는 I죠. 그러면 I는 1부터 3까지니까 B도 1씩 증가하면서 실행하는 거니까 B도 3번 반복하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제일 안쪽에 있는 이 출력문은 3번 실행되는 게 또 3번 실행되고, 또 그게 또 3번 실행되니까 27번이죠. 27번 실행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보면 일단은 좀 뭔가 구별할 수 있도록 해놔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자, 27번 실행된다 했죠? 그러면 요게 9개 묶음이 있으면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때요? 27개 맞죠? 출력문 얘는 27번 실행됐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숫자 구분하려고 넣은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확인해 볼 때가 됐죠. J가 몇일 때 K 값이 출력되는지, I가 몇일 때 J는 몇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금 묶음의 단위가 좀 커졌으니까 밑으로 이동하고요. 실행해보면 i 값을 나타내는 곳에다가도 좀 표시를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i가 1일 때 j는 1, 2, 3 출력하고요. 그리고 이 k, 제일 안쪽에 있는 거 한 바퀴 돌면은 j 값 증가하니까 j가 2 돼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j 값 출력하고요. 그래서 2가 되고 2가 나왔고, 그래서 이 안쪽 다시 실행하고 1, 2, 3 나오고 k가 4일 때 거짓이 돼서 나왔으니까 j 값 1 증가했는데 또 다시 올라가고요. 근데 이때 k가 3이죠? 3이니까 j가 3이죠? j가 3이니까 다시 3이어서 j 값 3 출력하고 이 안쪽 거 실행해서 1, 2, 3 출력하고요. 그리고 다시 나왔는데 이때 j 값이 4잖아요. 1 더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때 j가 4인데 거짓이죠? 그러면 이 while문 얘를 탈출하는데 일단 이건 무시하고 i 값 1 증가합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겠죠. 얘도 i 값 1 증가해가지고 i는 2인데 3이니까 다시 여기서 했던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조건, 제일 바깥쪽에 있는 반복문의 조건식이 거짓이 될 때까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3중 반복문까지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좀 거창하죠? 3중이네, 2중이네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반복문의 개수, 그 차이입니다. 변수가 i든 j든 k든 규칙은 같습니다. 돌아가는 구조도 같고요. 기본 구조 먼저 쓰시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i, j, k는 해당 반복문을 돌리는데 필요한 재료일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while문으로만 했는데 포문도 똑같아요. 포문도 2중 포문으로 쓸 수 있고 3중 포문, 다중 포문 이거 가능해요. 그래서 고쳐보겠습니다. 고치는 거는 이제 while을 먼저 for로 고친 다음에 여기 조건식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앞뒤로 세미콜론으로 나눈 다음에 이 앞에다가는 초기값 넣어주고요. 이 뒤에다가는 이제 스텝 넣어주고 얘는 잠깐 아니다. 비교하려면 이게 있어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문으로 써주고 앞에 초기값 넣어주고요. 뒤에다가 스텝 넣어주고 이 안쪽도 포문으로 바꿔주고 같은 과정이죠. 정리하면 어때요? 실행해봤을 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while 쓸 때랑 포문 쓸 때랑 코드량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 스텝, 반복문의 구성 요소도 이런 식으로 한 줄에 볼 수 있어요. 이렇게요. 만약에 while문이었으면은 내가 반복할 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초기값 있고 종료 조건 있고 밑에 스텝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쪽에다가 넣어주는 반복할 내용이 좀 길어진다.
그러면 찾는데 한참 걸리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포문으로 쓸 경우에 그 조건, 구성 요소를 한 줄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다 지우고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단이라고 해놓고 i 대신에 단이라는 변수를 쓸게요. 단을 쓰고 여기다가는 단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또 반복문 하나 쓸게요. 포문. 여기다가는 뭐 int j를 하겠습니다. j는 1부터 j가 3까지 j는 1씩 증가하면서 이번에는 SOLT 곱하기 9구단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단 더하기 j죠. 이거는 단 곱하기 j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 이제 단의 값도 변하고 있고요. j의 값도 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실행해봤을 때 결과가 9구단이 나옵니다. 1, 2, 3단. 근데 곱하기 3까지만 한 결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작성할 때 조금 솔직히 말하면 좀 헷갈렸어요. 왜냐면 더하기로 계속 엮어야 되고 문장 중간중간마다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합니다. 자, 이런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게 여기 프린트 ln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f라고 쓰고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d라고 써주세요. 요 뒤에다가는 단이라고 써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린트 f 쓰고요. 여기도 한 문장으로 만듭니다. 자, %d 곱하기 %d는 %d 그리고 줄바꿈까지 넣어야 돼요. 얘는 이제 ln에서 f로 바뀌었잖아요. 자, 이 f가 뭐냐면 포맷이에요. 포맷의 f입니다. 자, 그래서 줄바꿈 자동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줄바꿈은 수동으로 넣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겠듯이 이 단이라는 게 이 %d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장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이 안에 뭐 %d가 3개가 있다. 그러면 이 자리로 들어갈 무언가가 3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d 말고도 %s도 있고 %f도 있고 또 뭐 있지? %b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d의 경우는 이제 정수예요. 정수. 얘는 문장이고 여기는 실수, 여기는 이제 논리값. 그래서 각각의 타입에 맞는 데이터가 서식 지정자, 얘를 서식 지정자라고 하는데 이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먼저 문장을 완성시켜 보자면 단 j, 단 곱하기 j 이렇게 써주고 실행해도 결과는 잠깐 여기도 줄바꿈 넣어줘야 되는데 다시 자 이렇게 실행하면 결과는 똑같죠.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d가 있는데 불림값 true를 넣겠다고 했어요. true가 아니죠. true. 그럼 어때요?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메인.자바의 8번째 줄, 8번 줄 여기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에러가 발생했는데 그 에러의 근거가 이런 파일 안에 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 보시면은 D 보이세요? 이거 D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여기다가 넣어준 거는 true죠. true는 불린 타입이고, 근데 그게 같지 않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잘못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알맞은 데이터 자료형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 프린트 F는 처음 봤죠, 오늘? 그냥 출력문입니다. 출력문의 다른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 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키워드 하나 더 드리자면 서식 지정자라고 있어요. 서식 지정자. 얘 같은 애들이에요. 앞에 %d, 뭐 f, 뭐 s, 뭐 c, 뭐 이런 것, b까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가 있는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쓰다 보면 외워질 뿐입니다.